자, 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오늘은 17번째 시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에 이제 뭐 2차 함수하고 방정식의 관계, 뭐 내지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학을 그냥 주어져 있는 식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시야를 넓혀서 예를 들면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2차 함수하고 뭐 직선으로 바꿔서 뭐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바꿔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뭐 생각해 보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어떤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상호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어,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수치만 바꾸면 최대 최소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가지 선생님이 조금 애매한 게 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 거의 고3들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좀 확신이 들지를 않는 게 이게 중학교 때 이참수가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왔는지가 내가 확실하게 지금 좀 감이 안 잡힙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미리 좀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학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수업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좀 이런 방역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위생이라든가 그런 학생 관리 관련된 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어디까지 배웠는지 또 뭐 선생님이 중학교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이 이차 함수에 대해서. 어, 배우긴 배웠을 텐데 조금 이제 아, 어디까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했는지가 조금 선생님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메신저가 와서 끄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꼴은 이거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부분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물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능은 전체 토탈 몇 문제 나오죠? 수학이? 전체 다 선택 과목까지 다 합쳐서 30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웠던 걸 다 토탈해서 30문제만 내야 돼. 300문제 내는 거 아니야. 우리 수능은. 300문제 내면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딱 30문제 고르고 골라서 30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원에 이렇게 막 치우쳐서 낼 수가 없다고. 근데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가지고 수능에서 한 문제를 잡아먹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나오긴 어렵다. 그냥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도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문제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나오죠. 학교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건 분명히 2차라고 그랬어요. 2차. 이게 2차식인데 2차 함수라는 거는 2차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2차식이겠죠.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A는 0이면 안 돼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0이 아니란 얘기는 A 값은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볼록. 예전에는 말을 막 헷갈리게 썼어요. 뭐 이게 볼록의 이제 반대적인 표현이 오목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위로 오목, 이거는 뭐 아래로 오목, 뭐 이렇게 해도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오목이란 말은 그래서 요즘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아래로 볼록, 아래로 이렇게 볼록 나왔다. 위로 볼록 이렇게 이렇게만 모양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차 함수는 왜 그럼 이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강조하는 걸까? 그거는 바로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모양이 독특하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 봐봐. 아래로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지점이 있잖아. 그럼 가장 높은 지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 최대 최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라고 그랬죠. 함수의. 꼭 2차 함수만이 아니에요. 2차 함수만이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도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라는 거는.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함수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꼴이야. 자, 이거 선생님한테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f 한 다음에 가로 x 이거는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f 한 다음에 가로 x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는 x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y는 한 다음에 우변은 x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y는 한 다음에 우변에는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x에 대한 식이 이제 다항식이면 다항식만 세상에 다항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식도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가 다항식이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야. 다항함수. 만약에 이 식이 다항함수면 이 식이 다항식이면 다항함수야. 근데 만약에 이 식이 로그에 대한 식이면 로그 함수야. 이 식이 만약에 무리식과 관련된 식이면 무리함수야. 이 식이 유리식과 관련된 함수면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x에 대한 식이 무슨 식이냐에 따라서 그 함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억을 해야 돼.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할 거야. 자, 뭘로 돼 있으면 식이 뭘로 돼 있으면 다항식으로 돼 있으면 식이 다항식으로 돼 있으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다항함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차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3차가 될 수도 있고 뭐 4차가 될 수도 있고 쭉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1차면 다항함수 중에서 구체적으로 1차 함수.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식이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4차식이면 4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다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최대라는 건 뭔가 큰 값을 찾는 거고 최소라는 거는 작은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의 최대 최소는 누구의 큰 값과 누구의 작은 값을 찾는 거냐면 자, 누구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냐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다. 자,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 y값이 다른 말로 뭐야? y값이. y값이 다른 말로 뭡니까? y값. 뭐죠? 아, 그러면 자, y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값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알겠죠? 함수값. 자, 일단, 이게 지금 아직 함수의 개념을 지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그래. 고등학생도, 야, 너 함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거 답변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야, 함수가 뭐야? 하면 뭔지 대답을 못 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함수가 뭐야?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그래. 네,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할 거 좀 하고 다음에 선생님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용어라든가 함수하고 관련된 개념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함수가 뭔지를 몰라요. 이 함수값이 뭔지, 뭐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그냥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념을 공부해갖고 그냥 문제 풀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풀어도 수능 2등급은 나옵니다.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 문제집만 여러 권 들고 다니면서 그 풀어봤자 시간 낭비, 여러분들 정신적인 낭비, 육체적인 낭비, 괴롭기만 해요, 여러분들. 남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고등학교 근무하지만 수학 문제를 단 한 문제도 안 풉니다. 뭐 이건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단 한 문제도 안 풀어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만 안 풀어요, 저도. 여러분들 수업할 때만 풀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수학을 따로 공부를 하거나 뭐 수학 문제를 내가 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문제도. 단 한 문제도.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긴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감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유는 그래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쭉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수업을 미리 이걸 내가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야. 미리 준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수업에서 그리는 거야. 이걸 내가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필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어디 적혀 있는 걸 내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념이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도 수월하게 다 해결이 돼요.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물론 고등학교에 있는 문제들도 일부러 좀 변별하기 위해서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도 못 풉니다.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함수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함수라는 거는 또 함수를 얘기하려면 또 집합을 얘기를 해야 돼. 집합과 집합 사이의 원소들의 대응 관계가 함수예요. 그 대응 관계에서 하나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 그 대응된 그 원소를 뭐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것을 치역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흐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 이 y값이 함수값이야, 함수값. 이 함수값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고 작으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야. 그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함수의 최대값이에요. 그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럼 이 함수값은 좌표평면상에서 뭐예요? 이 좌표평면상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거 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건 좌표평면에서 뭘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좌표평면상에서 그래프. 근데 사실 이 그래프들은 하나하나 다 쪼개놓고 보면 뭐예요? 이 그래프들? 이 그래프들은 다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쪼개다 보면 뭐가 나와? 전부 다 점이 나온다. 그럼 이 점이라는 건 뭡니까? 좌표평면에서는? 좌표죠, 좌표. 점은 좌표로 표시가 돼요, 좌표로. 점은 좌표로 표시가 된다. 이게 이 좌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는 점의 위치야. 점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점의 위치를 좌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함수값이라는 건 뭐야? 이게 X좌표, Y좌표니까 함수값은 어떤 값이 관계된 거라고요? Y값이라고. X값이 아니야. X값하고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X값은 그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함수값은 Y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바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여기가 결국에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Y값에 대한 걸 찾는 거라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하필 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죠? 이거 다 배웠잖아. 3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 직선이라고도 부르고 1차 함수라고도 불러요. 얘를 왜 1차 함수라고 불러? 여기가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물론 얘도 다항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1차 함수인 거지. 정확하게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x좌표 계수 얘가 뭘 의미합니까? x좌표 계수가 기울기죠. 자, 요 값이 뭘 의미합니까? 요 값은 y 절편이죠. 기울기 y 절편. 직선. 그러면 왜 여러분들 1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1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체를 교과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직선은 생긴 게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계속 끝없이 내려가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y값이? 좌표평면상에서 y좌표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럼 계속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최대값이 나오는 건가요? 계속 올라가면?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잖아. 계속 뻗어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은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선.
이게 이 기호를 존재하는 기호라고 그랬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내기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하면 정의역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억지로 이제 찾아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직선이라는 건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제일 큰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뭐냐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직선은 계속 위로 뻗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딱 정지하질 않아요. 어? 내가 이게 한참 올라가고 어느 순간 이쯤 되면 최대값이겠지. 너 최대값이야 라고 하면은 뚫고 또 올라갑니다. 그걸 또 딱 지정하는 순간 바로 또 뚫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최소값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근데 2차 함수 보시라고요. 이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로 볼. 이거는 뭐가 분명히 드러나요. 최소값이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는 존재해. 자, 최소값은 존재하죠.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존재한다는 기호야. 이게 존재한다는 기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대, 최소값을 문제를 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기가 좋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마이너스 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2차항의 계수가 음수죠? 위로 볼록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는 존재? 최대값은 존재하죠.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네가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모양을 얘기를 해주면 이 모양이 어떤 형태냐면 일단 2차 함수 포물선. 자,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좌우 대칭이에요. 자, 어디에 대해서? 자, 어디에 대해서? 대칭 축에 대해서. 자, 대칭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여기가 대칭 축이죠. 그러니까 이 좌우 대칭 미술 시간에 배웠잖아. 뭐 데칼코마니. 한쪽에다 물감 쫙 짠 다음에 접었다 피면은 그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 바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대칭 축이라고. 자, 요 대칭 축하고 이 포물선이 만나는 이 지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이 꼭지점,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봐봐요. 자, 이 그림을 봐봐. 이렇게 자, 2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뭐랑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어떤 거랑 관계가 있겠어요? 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최소값이죠. 그리고 이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대칭축에서 내지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주면 돼요. 대칭축, 꼭지점. 뭐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뭐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축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꼭지점과 이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서로 유사해요. 이게 서로 관계가 있죠. 밀접한. 이 대칭축하고 꼭지점. 대칭축 위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얘들 둘은 뭐 거의 뭐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쉽게 잘 구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대칭축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대칭축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그 함수의 자, 함수의 식이나 그 어떤 방정식에서 있죠. 좀 약간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용어가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식은 함수식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은 아니죠. y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함수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y는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식을 정리해 갖고 이건 그냥 어떤 함수다 그냥. y는 fx 꼴의 어떤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부를 수도 있는 거야. 그 부르는 거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y는 fx 꼴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x, y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식들은 있잖아.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y는 한 다음에 식을 쭉 썼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식을 그냥 쭉 나열해서 쓰는 거, 식을 쭉 그냥 식이 어떤 식을 갖고 있는지 그 식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좋게 그냥 식을 쭉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 그런 걸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걸 일반형이라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일반형은 요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거는 이제 식을 쭉 나열했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지.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런데 이게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형. 표준형은 뭐냐면 식을 약간 만진 거야. 식을 약간 다듬어 놓은 거.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다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표준형. 만약에 이거 지금 수업 듣는 순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하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야 돼. 알았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볼 것 같은데 조만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학교 때 표준형이라는 거 없는데? 그럼 나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럼 이 표준형은 자, 이 표준형 뭐 할 때 좋냐면 이 표준형은 그림이란 거 이제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그림 그릴 때 편하다. 이 표준형이 그림 그릴 때 편해요. 이 일반형은 그림 그릴 땐 굉장히 불편해요. 대신에 이 식 자체를 분석하거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가 있어. 분석하거나 계산을 할 때 편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나 대칭축 이런 거는 그래프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래프의 모양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꼭지점, 대칭축은. 그러니까 꼭지점, 대칭축을 알려면 저 표준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표준형은 그냥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이게 꼭지점이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표준형은 꼭지점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자, 아니, 꼭지점을 요 식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죠. 뭡니까? 꼭지점이 P, Q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야? 대칭축은 X는 P.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식을 보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은 분명히 꼭지점 대칭축에서 나오는데 식을 보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최대값이 나오고 그 값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고 요게 결국엔 최소값이야. 자, 오해하면 안 돼. P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P라는 위치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 자체는 Q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얘를 여러분들 얘 일반형이잖아. 얘를 표준형으로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요. 완전 제곱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을 어떻게 해줘? 일단 얘들 두 개 가지고 a로 묶어. 묶으면 이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억지로 묶었지만 어거지로 묶어요. 이렇게 a로 빼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a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 그럼 이걸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공식을 알잖아. 그럼 이걸 일단 어떻게 x 플러스 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 그 얘기 뭡니까? 2a분의 b죠.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그럼 이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얼마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냐면 요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만큼이 더 들어간 거야.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고. 아무 이유 없이 거기다가 그냥 보태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서 적절히 빼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를 빼줘야지만 본전이란 말이야. 본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간 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간 게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다시 얘기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더 들어갔다고. 근데 그러면 그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로 안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니까 밖에서 빼줄 때는 요 앞에 있는 요 a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a까지 곱한 걸 생각을 하면 4a분의 b제곱만큼을 뒤에서 빼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은 뭐야? 꼭지점은. 이렇게 되면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게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뭡니까?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 보고 다 외우라고 그러면은 이거 외우고 꼭지점 외우고 대칭축 외우라고 그러면 되게 헷갈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왜냐면 이 꼭지점의 이 y좌표를 봐봐요. 이 y좌표가 c-4a분의 b제곱인데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이걸 달달 외워도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꼭지점하고 대칭축은 굉장히 유사하잖아.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외우더라도 그러니까 꼭지점하고 대칭축하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외울 거면 꼭지점을 외우기가 좀 힘들어. 괜히 잘못 외워서 틀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나 같으면 이걸 외우겠어요. 빨리. 그 대칭축만 기억을 해라. 왜냐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면은 요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y좌표는. 물론 y좌표를 이걸 외울 수도 있겠지만 뭐하러 외워 이거를. 니네가 외운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이렇게 외우고 기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요게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요 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대칭축만 외우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빠르게. 요건 외워야 돼. 요걸 외워갖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근데 나 이걸 못 외워.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값을 x값 자리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그래서 일단은 대칭축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자. 왜? 대칭축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물론 꼭지점을 외워도 좋은데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을 해갖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금방 까먹어요. 근데 요거는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대칭축은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 교과서 보시면 몇 쪽이냐? 65쪽. 어? 이렇게 돼 있잖아? A가 양수면, 이 A가 양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표준형인 거지. 이게 지금 표준형이죠. 그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 좋다? 그림 그리기 좋다는 얘기는 대칭축과 꼭지점을 바로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 저 식만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은 P, Q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가 된다? X는 P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내지는 대칭축에서 갖고, 여기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대칭축 P, 그러니까 X값이 P인 곳에서 최소값 Q를 갖고 최대값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없는 거야. 언젠가는 최대값이 나오겠지. 언젠가는 최대값이 안 나와요. 계속 영원히 정지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모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일 때는 자 대칭축의 위치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그 최대값은 Q다. Q가 이게 다 Y값이잖아. Y값. 최대 최소라는 건 Y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값.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최대 최소 물어봤죠? 그죠? 여기서 최대 최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은 뭐야? 얘는 2차항의 개수 양수잖아. 그럼 이런 형태야. 그럼 뭐만 존재해? 최대값만 존재한다고. 최대값, 맥시멈만 존재한다고. 최대값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M자를 가지고, 대문자 M을 가지고 최대값. 최대값은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니멈. 자, 미니멈이 최소값이죠. 미니멈은 이렇게 소문자 M으로 씁니다, 보통.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구해주면 되죠? 이건 어디서 나와? 대칭축에서 나온다고. 아니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둘 중에 하나. 꼭지점이라고 해도 돼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뭐 대칭축에서 나온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언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 있냐고. 시간 없는데 이거 언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 있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지. 대칭축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 하면 6이죠? 6분의 b, 6분의 6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최대값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최대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최대값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아니지, 잘못했지, 그죠? 아이고, 또 카톡, 이거 또 카톡 날라올 뻔했네. 잘못했죠?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가 존재하는 거죠?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대칭축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뭐냐? 마이너스 1인가? 저 계산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그죠?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이.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요것도 죄송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소문자로 써주는 게 더 맞겠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이니까 뭐는 존재해요? 최대값은 존재하고 최대값이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최대값 m은 자, 최대값 m,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칭축에서 나오겠죠. 그럼 대칭축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저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4분의 8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2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또 2를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해 볼까요? 8, 16, 5 이렇게 계산되죠? 맞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최대값은 13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이걸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뭘 하다 보면 자꾸 수업 시간에 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란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코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내가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런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또 막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수업을 하면서 그게 수업을 자꾸 방해하게 돼. 자꾸 딴 생각을 해. 그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하게 돼요. 뭐 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완벽하게 수업을 해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랑 좀 이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